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기고 치료도 열심히 받는데 왜 나는 여전히 피곤하고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할까요? 숨이 턱 막혀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져요.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몸은 분명히 이상해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약 먹고 수면은 좋아졌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이제 괜찮아지나 했는데 다시 가슴이 뛰고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불치병에 걸린 걸까? 혹시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던 걸까? 하지만 제가 외래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자율신경 실조증은 회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조급해지면 회복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불안도 줄어들고 치료 과정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떤 순서로 회복되는지, 중간에 증상이 다시 나빠지는 이유,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남는 감정과 피로의 정체, 그리고 지옥 같은 이 터널을 끝까지 지나가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널에도 분명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출구로 향하는 회복의 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다양한 증상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자율신경 증상은 하나의 증상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추며 심장박동, 혈압, 위장운동, 체온, 수면 등 우리 몸의 생리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래와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요. 소화불량과 더불어 장에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과호흡 증상이 생기고요. 불면증, 또 자주 깨는 수면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감정에 기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증상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떤 과정으로 회복이 될까요? 우울증이나 다른 만성질환들은 어떤 순서로 회복되는지 논문도 나와 있고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순서로 좋아지는 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회복 순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외래에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분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순서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단계로 수면과 위장 기능이 먼저 안정됩니다. 치료 초반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자율신경의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는 바로 수면과 소화입니다. 한약치료나 생활관리를 시작하신 후 가장 먼저 호전되는 증상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밤에 푹 자는 날이 늘었어요. 전엔 밥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졌는데 요즘은 좀 덜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시기가 한 달이 안 된 경과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과 위장 기능은 부교감신경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안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졌다고 바로 완치가 된 건가? 그건 아니지만 치료 초반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몸이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로 회복되는 것은 교감신경 항진 증상들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유가 없는 불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근거림,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얼굴 화끈거림, 손발에 떨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예전처럼 극단적인 불안 발작은 없는 것 같아요. 심장이 뛰긴 해도 금방 가라앉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시점은 2개월에서 3개월에 가장 많습니다. 부교감신경도 올라오면서 교감신경도 천천히 떨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3단계로 무기력, 감정기복, 집중력 저하 등이 회복됩니다. 이제 잠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자고 심한 불안감은 줄었는데 여전히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 뇌 기능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감, 눈동자의 둔함, 멍한 느낌, 감정 기복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회복의 3단계입니다. 보통 치료 후 3개월이 지나면서 감정의 균형과 뇌 기능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많은 데는 절대 못 가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일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마지막까지 남는 증상은 만성 피로와 자기 불신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남는 증상은 지속되는 피로감, 즉 만성 피로와 내가 정말 회복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자기 불신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피로는 단순한 체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부신 기능 저하를 동반한 피로로 모든 증상 중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도 오래 걸리고요. 이때 환자분들이 정말 회복이 된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다 또 예전처럼 무너지는 게 아닐까? 난 원래 약한 사람이었나 봐. 이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쉬운 시기이지만 사실 이때도 신경과 에너지 대사의 조절 능력이 계속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격려와 상담도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스스로에게 너무 강박적으로 대하기보단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4단계 회복 과정 중에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굴곡을 대부분 경험하십니다. 자율신경 회복은 계단식 혹은 굴곡형 회복 곡선을 그립니다. 어느 순간 정체되거나 다시 예전 증상이 살짝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좋아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증상이 다시 재발하면 이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고 다시 불안해지곤 하죠. 증상이 나빠졌다고 해서 회복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몸이 회복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런 굴곡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스스로 유독 변화가 심하다고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뇌와 자율신경은 이전에 망가진 패턴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료를 볼 때 실제로 많이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터널에도 분명 출구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휘어진 터널과 같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출구가 있고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회복의 단계를 기억하신다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안 대신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